네. 자, 그럼 이런 호소 문제를 우리가 선정했다 그러면 그 호소 문제를 이제 지금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실제로 이제 상담에서 호소 문제 기저선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기저선이라는 게 뭐냐면 쉬운 말로 내담자가 만약에 불안해요. 이제 제가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이제 내담자가 오죠. 대부분 얘기할 때. 그러면은 불안이다. 이건 내담자가 말한 불안이에요. 그럼 이 불안이라는 것은 수백 가지의 불안의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하다는 것을 그냥 상담에 가져가면은 아까 말한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상담자가 길을 잃어버린다겠죠. 그래서 이 불안하다 그럴 때 상담자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탐색을 해요. 탐색해서 내담자가 지금 현재 불안하다라는 것이 상담실 지금 왔을 때 내담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현재의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 주관적 불편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을 우리는 기저선 상태라 그래요.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보니까 어떤 걸 보고 우리 민들레님은 그건 불안하다고 느끼실까요? 보실까? 이렇게 이제 묻잖아. 그러니까 내담자가 여러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아르바이트 같은데 새로운 사람들에 가면요, 긴장하고요, 맨날 실수를 해요. 그리고 막 가서 제가 손님들이 오면 얘기도 해야 되네. 눈치 보고요. 이 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막 누가 뭔가 하나 막 손님이 내한테 막 뭔가 이렇게 막 물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뭔가 내가 좀 실수할 것 같으면 그날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막 배가 아파서 설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있어.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여러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상담자는 그것을 듣고 이 부분을 이제 딱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낯선 환경이나 새로운 곳에서는 긴장한다. 그다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눈치를 본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사나 복통이 일어난다. 이게 지금 이 내담자가 불안하다는 현재 상태예요. 그러면 이 현재 상태는 왜 필요하냐면 이 상태가 상담을 8회기 동안 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거. 그래서 이 처음에 불안한 상태를 명확하게 내담자의 언어로 문제 이야기를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는 불안해요 하는데 상담자가 질문, 그래서 우리가 탐색을 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 현재 상태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이제 B라는 내담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불안하고 너무 우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러면 본인이 불안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나요?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괜찮은데 사람들 많은 곳에만 가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곤란이 일어나요. 제가 학교만 가면 막 호흡이 곤란이 일어나요. 이런 거. 이런 경우는 A 내담자하고 다르죠. 불안이라는 게. 그러면 이 B 내담자는 그 기저선이 지금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숨이 막힌다 이거라는 거죠. 또 어떤 내담자는 제가 불안하고 무기력해요.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걸 보고 본인이 불안하고 무기력하될까요? C라는 내담자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요, 계속 잠만 자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무기력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이 C 내담자는 불안이 들어갔지만 잠만 자고 의욕이 없다. 만약에 이제 검사를 받아서 아까 내담자처럼 이런 호소 문제를 탐색할 경향이 없이 검사를 받아서 만약 MMPI를 먼저 받았어요. 혹은 TCI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내담자 프로파일을 보니까 내담자가 7번이 높아요. 그리고 내용 촉도에서 옵세시브, 강박이 높아요. 그리고 앵자이어티, 보충 촉도에 다 높아, A가. 그럼 이 내담자가 굉장히 불안이 높구나. 그리고 옵세시브가 높으니까 강박적인 이 내담자는 불안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럼 강박은 인지적인 거잖아. 그럼 이 내담자가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이 있나를 탐색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TCI를 열어보니까 이 내담자가 위험회피 HA가 98로 높은 거예요. 어머, 그럼 이 내담자는 실제 지금 불안하지만 강박도 있지만 기질적으로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예기 불안도 높고 그다음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높은 기질적인 불안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불안으로 어려움들이 강박적인 거로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검사를 갖고 내담자의 그 상태를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건 가설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내담자한테 검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좀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가설을 세워봤는데 좀 본인이 좀 어떻게 동의되시나요? 그러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내담자의 그 부분을 그 불안하다는 것을 그럼 조금 더 지금 현재 가장 고통스럽고 불안한 게 뭘까요? 제가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저도 모르게 막 생각이 떠올라요. 너 그래갖고 어떻게 살아? 너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더 해야지. 잠을 자? 왜 잠을 자? 텔레비를 봐? 슈룹? 끄고 지금 공부해야지. 막 이러면서 계속 제 안에서 소리들을 들러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러면 이 내담자의 불안은 뭔가요?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사고, 침습적 사고, 보니까 강박 사고로 인해서 이 내담자는 내가 계속 불안하다. 즉 제가 A, B, C, D 네 사람의 내담자의 불안의 이야기를 다 다르다는 거 지금 보여줬죠. 이게 뭐냐면 호소 문제의 기저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소 문제의 기저선은 뭐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담자의 이야기 속에서 탐색해서 나온다.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인 것을 탐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좀 더 보신다면 이게 이제 뭐 호소 문제 이제 기저선을 설정하는 이 부분에서는 합의된 목표하고 연결되어지는데 이 합의된 목표를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향후 합의된 목표를 향해서 같이 연습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연결하는 것만 알려드린다면 예를 들어 내담자가 낯선 환경에서 나는 낯선 환경에 가면 긴장해요. 이 불안이라는 첫 번째 증상. 두 번째, 말해야 되는 눈치를 봐요. 가슴 두근거리고 복통, 설사 세 가지의 기저선의 상태가 나타오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안전하게 상담을 가시려면 그럼 우리 민들레님은 지금 불안하다는 것을 긴장하고 눈치 보고 신체적인 복통과 설사 이런 게 나오는데 가장 지금 어떤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어떤 것부터 먼저 조금 이 좀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이 불안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그럼 다 다르죠, 내담자가. 어떤 A 내담자는 저는 긴장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긴장하는 이 부분을 제가 좀 다루고 싶어요. 그러면 긴장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죠. 혹은 또 어떤 B라는 내담자는 저는 눈치를 봐요. 그래서 막 눈치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눈치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의 그런 얼굴 표정을 보는 거예요. 교수님 눈치도 보고.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가 막 눈치 안 보려고 해도 눈치가 봐져요. 막 전부 다 눈들이 다 저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이 한 1000개가 막 주위에서 막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도 눈이 있고 앞에도 눈이 있고 옆에도 눈이 있고 다 눈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내담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다루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먼저 다루는 거예요. 즉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같은 불안이라는 것도 내담자가 지금 고통스럽고 불편해하는 것이 모두 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DNA의 이 인자, 손톱, 우리 지문이 모두 다 다르듯이 A형이라게도 모두 다 다르듯이 이 호소 문제도 불안이라고 얘기하지만 다 달라요. 다만 우리가 이 불안이라는 걸 범주화시킨 이유가 있죠. 어디에 범주가 되었나요? 자, 우리가 DSM-5 이상심리학에 여러분들이 다 공부해 보신 부분이 있어요. 자, 불안의 하위 유형 몇 가지죠? 네, 불안의 하위 유형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범불안 장애, 그 다음에 분리불안 장애, 여러 가지 이제 공포증, 사회 공포증, 여러 가지 일의 불안에 대한 그런 하위 유형이 있어요. 그 하위 유형이 것은 최소한 이런 증상이 나오면은 우리는 분리불안이라고 하고 범불안이라고 하고 사회불안 장애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강장공포증이라고 하자. 이렇게 서로가 합의를 한 거예요. 왜? 조금 더 치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서로의 그런 합의점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빨간 색깔은 멈춰라.
파란 색깔은 가자, 노란 색깔은 기다려라. 최소한의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은 또 사람들이 이 규칙을 지키잖아요. 합의된. 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DSM-5도 뭐 사람을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치료를 하는 목적이 내담자를 안전하고 회복하기 위한 거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안전하고 서로 충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안내된 하나 표시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담자를 가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범주 안에 있어도 범주 안에 딱 맞는 내담자도 있고 때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아까 말한 사회불안장애는 뭔가요? 내가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계속적으로 내가 신경이 쓰여서 뭔가 계속 평가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사회불안장애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주는 들어가지 않지만 내가 계속 눈치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범주의 스펙트럼이. 예를 들자면 이러는 거죠. 자, 이 지금 마스크를 본다면 이 마스크에 대한 부분이 제가 오른쪽에 있는 선이 이 불안에 대한 불안이 가장 극심하게 높은 상태가 뭐냐면 조현병이에요. 스키죠. 그 다음 불안이 없는 상태 왼쪽이 우리 일반적인 상태. 이렇게 불안이 없는 상태는 없죠.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불안은 있어요. 그 약간의 불안은 우리가 삶을 기능적으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불안은 있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계속 이런 발사를 하잖아요. 30몇 번씩. 우리 약간씩 불안하잖아.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폴란드에 핵폭탄이 넘어가서 사람이 죽었다. 그럼 우리도 또 악하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런 부분이 일어날까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불안은 누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불안이 아니라 조금 더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불안이 극심한 상태, 왼쪽으로 갈수록 보통이 갖고 있는 불안의 정도예요. 그러면 이 스펙트럼에 있는 이 상태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 부분의 점을 확인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A, B, C, D에서 어떤 내담자는 뭐 이 지점에 있고 이 지점에 있고 다 달라요. 이게 A, B, C. 그럼 이 지점은 불안이라는 스펙트럼 안에서는 있지만 다 다르다는 거죠. 상담자가 접근해야 될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담자의 고유한 어려움이 뭐냐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게 호소 문제 탐색이고 호소 문제 기저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